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네. 와우.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제가? 그러게요. 제가 이 아이템에 처음 출연했을 때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에 네. 대해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와, 그 기업이 무려 급등을 오늘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반도체 장비 기업이 시총 3조 원을 돌파한 게 정말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던데 네네. 오늘은 무려 4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이러한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핫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제가 이제 좋게 봤던 첫 번째 이유는 네. 어떤 모빌리티 혁명이었거든요. 결국 자동차의 변화가 엄청난 반도체 수요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클보다 AI가 먼저 터졌어요. 네. 네, 챗GPT. 아하.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챗GPT 효과가 그만큼 컸고요. 그 AI 칩 업체들이 다 이거 칩 지금 파운드리 확보하려고 난리잖아요. 파운드리 확보도 문제인데 TSMC 코어스, 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거 라인 확보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AMD CEO 리사수 박사가 네. 지금 대만으로 넘어갔어요. 아. 이 캐파 확보로.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서버용 칩 업체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칩을 또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엔비디아 아니면 AMD일 텐데 저는 AMD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는 편이고요. 네. 네, AMD가 유력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이쪽 수요는 좋아져요. 그리고 투자 엄청나게 해야 되고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또 투자 규모가 조단위예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거기서 국내에서는 단연 탑은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 수급이 쏠리는 거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조금 설명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뭐 시장 상황을 보면 네, 또 미래를 땡겨오는 건데 또 뭐 그럴듯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아이템을 보시고 한미반도체를 좀 투자하신 분들은 네네. 좀 많이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네. 싶네요. 요즘에 메타가 새로 출시했던 SNS 네네. 스레드 보셨어요? 네네. 깔아보셨어요? 네, 깔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저는 이제 트위터 옛날에 네. 잠시 쓰다가 접었는데 오. 트위터 너무 폐쇄적이에요. 뭐 이렇게 아. 링크 같은 것도 잘 안 아, 걸리고, 그런가요? 네, 외부 플랫폼 링크도 잘 안 걸리고, 태그 이거 쓰는 것도 은근히 귀찮거든요. 근데 그 스레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개방적이고 편하더라고요. 지난 6일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지금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어요. 이게 최단 기간 아니에요? 최단 기간입니다. 예. 그 100만 명 돌파한 게 네. 챗GPT가 5일 걸렸거든요. 네, 스레드는 1시간. 오래 걸렸네, 은근히. 아니 5일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스레드를 보고 그걸 네,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네. 그렇죠. 이제 너무 이제 그 굉장히 급성장하는 것만 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어허.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마크 주커버그는 네. 주먹 따짐하려고 지금 UFC 경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300조하고 100조 자산을 가진 그러니까요. 사람이잖아요. 네. 그 300조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인데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주먹 따짐하려고 네. 그러는구나. 어쨌든 이러한 핫한 스레드 네. 때문에 네네. 근데 이렇게 스레드에 트래픽이 만약에 몰리게 네네. 된다면은 네. 반도체 시장에 뭔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네네. 메타도 서버 투자를 좀 늘려야겠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네. 메타가 사실 빅테크 업체들 중에 제일 서버 투자 보수적인 회사였어요. 오. 올해 원래 당초 그 투자 계획보다 30% 줄이겠다. 왜냐하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아. 그런데 지금 스레드 트래픽이 폭발하고 있어요. 네. 가입자가 1억 명 넘어서고 하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게 보통 서버 투자를 하면 CPU를 인텔 걸 쓰죠. 네, 근데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시켰어요. 네. 한 2, 3년 동안 고생시키니까 메타는 AMD로 갈아탔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버 쪽의 엔지니어들은 인텔의 그 락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AMD로 잘 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어렵지 한번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또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MD는 제노아라는 칩이 작년 가을에 계획대로 출시됐고 네.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는 나온다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또 버그 나와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점점 더 AMD 쪽으로 많이 갈아탈 것 같은데 메타는 이제 계속 AMD 칩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주식 측면에서는 AMD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MD가 투자를 하면 제노아라는 칩도 DDR5 DRAM을 지원해요. 그래서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하고 제노아 둘 다 DDR5를 지원하기 때문에 요 이제 서버용 DDR5 쪽 수혜를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대덕전자, 해성 DS, 뭐 심텍 이런 회사들 한번 주목해서 볼만하고요. 네. 그리고 국내 AMD 관련주 중에 의외로요 관련성이 높은 회사가 삼성전기예요. 네. 삼성전기. 네.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기판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게 플립칩 BGA라는 이제 그
프로세스에 쓰는 기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워낙 쇼티지가 심해서 AMD가 선투자를 해줬어요. 삼성전기한테. 그때 당시 한 2조 원 정도를 꽂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기에서 기판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면 AMD 쪽으로 자연스럽게 납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SNS 막 트래픽이 몰리면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어떤 트래픽 분산해주고 속도 높여주는 솔루션들이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이제 KINX라는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하는 회사는 해외에서 이제 데이터 땡겨오면 막 시간 네. 지연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땡겨 놓는 거예요. 자기 데이터에. 그래서 이제 사용자한테 뿌려주는 건데 그런 거를 인터넷 익스체인지라고 해요. 옛날에 인터넷 막 초창기 월드와이드 웹 초창기 시대에는 해외 사이트 접속하면 엄청 느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솔루션. 그런 것들을 이제 KINX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SNS 서버는요. 우리 기존에 이야기하던 AI 서버하고 좀 달라요. AI 서버는 프로세서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D램이고 의외로 뭐 SSD 같은 스토리지는 별로 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SNS 뭐 이런 그 스레드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텍스트나 네.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장을 많이 해요. 오히려 프로세싱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SSD 쪽으로 수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SSD 뭐 테스터 쪽에 이제 네오셈 같은 회사, 네오셈. 네, 이런 회사들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버용 칩은 다 칩렛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요는 계속해서 촉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이제 그 챗GPT 대항마 회사 또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게 사실 오늘 한미 반도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결국 그러면 그 AI 수요가 또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AI 칩에 반드시 필요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HBM이에요. AI 반도체 그러면 HBM이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네네. 네, 앞서서 대표님이 메타가 인텔에서 AMD로 갈아탔다 네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삼성전자가 AMD를 고객사로 확보한 것 같다라고도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네. 4나노 공정 수율 개선에 성공을 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공정 수율이 좀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일 큰 고객은 캡티브 물량이죠. 엑시노스. 네. 자체 시스템 LSI에서 나오는 칩 물량의 한 50%가 돼요. 그리고 외부 고객 중에 제일 큰 고객은 퀄컴이에요. 퀄컴 스냅드래곤을 4나노에서 생산을 했는데 수율이 그때 35% 나와가지고 네. 세 개 중에 한 개만 양품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TSMC로 이제 넘어가 버렸죠. 네, 갈아타 버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또 엔지니어들 압박하고 네. 네, 해외 수율 높이는 컨설팅 업체한테 의뢰하고 해서 그동안 이제 한 1년 동안에 수율 많이 잡았고 그래서 지금 4나노, 5나노 수율은 TSMC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3나노 수율 같은 경우는 60%. 지금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라는 신공정이잖아요. 네. 요 수율도 60%대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중국산 비트코인 채굴칩이라서 요거는 좀 이제 프로세서 3나노가? 네. 모바일 AP나 이런 것들은 또 태워봐야 알아요. 그래서 3나노 GA의 2세대가 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TSMC 고객사들을 빼앗겼잖아요. 네네. 그럼 이 고객사들을 삼성전자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네. 다시 되찾아왔다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고요. 왜요? TSMC 네. 쪽에 지금 너무 많은 고객들이 몰리죠. 왜냐하면 갑자기 AI가 폭발하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TSMC 팹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 슈퍼 핫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이 파운드리 그 룸을 확보를 못 하니까 급행비를 주고요. 네. 우리 팹 좀 줘. 웃돈을 좀 더 주고.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는 네. GPU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생산이 지금 못 따라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러면 번호 대기표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를 찾는 거죠. 네, 사실 AMD가 삼성 네. 파운드리 찾아온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그동안에는 TSMC한테 100% 파운드리 의존하다가 이제는 삼성하고 멀티 파운드리 쓰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AMD하고 엔비디아 둘 다 차세대 로드맵 보면 2025년부터는 거의 멀티 파운드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은 사상 최악의 실적이었잖아요. 그럼 네네. 이게 수율이 낮았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건가요? 파운드리 영향은 크지 않고요. 지금 뭐 삼성 실적의 가장 큰 영향은 메모리 업황의 하락 때문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 쪽에서 지금 적자가 나온 게 아마 3조 한 5천억 내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적자가 났는데 어디서 다 만회했냐? 스마트폰 사업 쪽에서
거의 한 2조 7천억 정도 벌었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그래도 7천억 정도 벌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똔똔 치고 나머지 C 그 가전 쪽하고 네. 뭐 TV 이런 쪽에서 한 뭐 좀 벌고, 그리고 하만에서 좀 벌고 해서 한 대충 6천억 나온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그 시크릿 고객이었던 네. 뭐 AMD인 것 네네. 같다도 그렇고 네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서버용 반도체가 정말 핫하잖아요. 네네. 그럼 서버용 반도체 시장이 요즘에 지금 현황이 어떤지 또 네네. 앞으로도 더 성장성이 좀 좋아질까요? 일단 서버용 칩 시장은 세 개 업체가 치고받고 난리예요. 네. 세 개 업체가 어디냐면 인텔, 엔비디아, AMD. 인텔, 엔비디아, AMD. 네. 그런데 영역은 조금 다르긴 해요. 서로 이제 중첩이 되는데 CPU 쪽은 인텔이 압도적이죠. 서버 쪽에서는. 근데 압도적이었는데 네. 밀리고 있어요. 점점. 누구한테요? AMD한테. 아, 그러니까 인텔이 그 삽질만 안 했어도 계속해서 그냥 독점 사업자예요. 거의 뭐 엔비디아처럼. 그런데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라는 제품부터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 AMD가 많이 치고 들어왔고요. 아하.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시장에서 독보적이죠. AI 서버 쪽 시장에서 거의 90% 시장 점유율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를 또 AMD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AMD가 최근에 이제 그 GPU를 내놓고 이제 MI300이라는 이제 칩을 내놓고 이제 진입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AMD는 여기서 뭐 이제 여기서도 2등, 여기서도 2등, 네, 어떻게 보면 영원한 2등, 예, 홍진호 같은 홍진호.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인텔도 원래는 CPU 쪽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GPU 쪽도 이제 라인업을 내놨어요. 중요한 게 이제는 TSMC에 다 의존을 해요. 인텔은 그동안 자체 공정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생기니까 아. 이제 TSMC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AMD도 원래는 자체 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정 기술이 너무 이제 못 따라가니까 이걸 분사해서 떼내고 그냥 이제 팹리스 설계만 하고 TSMC에 공정 맡겼더니 칩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인텔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고. 자,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TSMC 팹이 부족한데 인텔까지 붙었어요. 삼성한테 오겠네요. 네, 우와. 그런 효과입니다. 낙수 효과죠. 네. 삼성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아, TSMC에 너무 많은 번호 대기표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버용 반도체가 지금 제일 관심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게 모바일 반도체 중심에서 서버용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건가요? 네네. 모든 지금 어떻게 보면 AI 혁명의 핵심은 서버예요. 아, 네, 우리 그 디바이스, PC나 뭐 모바일 쪽의 어떤 변화는 아직까지는 별로 크지 않은데, 지금은 왜냐면 AI가 열심히 교육받는 기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서비스가 붙으려면 이제 추론 시장으로 와야 돼요. 네. 이제 열심히 학습한 AI가 이제 사람한테 답변 내면서 서비스하면서 돈을 받는. 그게 이제 추론 시장인데, 그렇게 가면 이제 어떤 이 우리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거든요.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뭐 이런 쪽에서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또 AI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발빠르게 수혜주를 찾아봐야겠죠. 이 네네. 삼성전자의 서버용 반도체랑 관련해서 수혜받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일단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해서 HPC 쪽으로 이제 고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TSMC 팹에서 쓰던 그 설계도를 그대로 삼성한테 주면 그대로 못 만들어요. 왜요? 서로 공정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둘 다 4나노 공정이니까 네. 대충 만들면 네. 되잖아. 완전 달라요. 아하. 그리고 TSMC 특허를 또 삼성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회피해서 또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게 달라요. 특허를 발빠르게 내버렸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왜냐하면 서로 가지고 있는 특허를 또 피해서 뭔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자기들의 공정 정보를 PDK 뭐 프라임이라는 그거를 이제 팹리스한테 제공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다 또 이제 새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이런 쪽에서 또 수혜가 많아지죠. 그래서 DSP 업체 중에는 뭐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뭐 칩 뭐 그런 회사들, 코아시아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보고, 그리고 IP 생태계가 좋아지겠죠. 네. 점점 더 칩 설계할 때 필요한 IP, 뭐 칩셋 미디어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선단 공정에서 칩을 생산하면 옛날처럼 그냥 레거시된 패키징으로 해서 주면 안 돼요. 네. 지금은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H큐브로 해서 2.5D 구조를 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SMC 코어스하고 비슷하게 해서 줘야 되죠. 그럼 그쪽 투자가 또 조단위로 일어나야 되고, 수혜를 보는 거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이제 지겹죠. 네. 네, 그 기업들은 이미 저희가 뭐 네네. 바로 들여가지고 그렇죠.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수혜를 본다는 거죠. 앞서서 잠깐 삼성전기를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삼성전기는 사실 네.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가 우상향을 할 때 네. 약간 주춤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거죠? 삼성전기가 뭐 그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긴 쉽잖아요. 그쵸. 시총이 뭐 10조가 네. 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스레드 임팩트가 생각보다 크면 이게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 임팩트가 크고 네. AMD의 수혜 폭이 커지면 네. 국내에서 수혜주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퓨어한 수혜주는 네, 삼성전기 같아요. AMD 쪽에. 그러네요. 삼성전기가 사실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부침이 있었는데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처럼 좀 잘 가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아이템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